안녕하십니까? 자료구조 13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3주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11주 과제 풀이를 먼저 해볼게요. 11주 과제는 311페이지 6번이었거든요.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슬라이드에다가 복사하지 않았으니까 교재를 펴세요. 311페이지 6번을 봅시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오른편에 Q에 10개의 숫자가 채워져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왼편의 Q로 옮겼을 때 나올 수 있는 스택 수가 1, 2, 3, 4 중에 어느 것이냐. 그러니까 3개는 가능하지 않은 수이고 1개만 가능한 수니까 그 가능한 것을 찾아라 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른쪽에 Q에 있는 수를 차례대로 꺼내서 왼쪽 Q로 넣는데 왼쪽 Q로 옮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걸 꺼내서 바로 왼쪽 LQ로 넣는 방법.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Q를 꺼내서 밑에 있는 미들 스택이겠죠. MS로 넣었다가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꺼내서 LQ로 넣는 방법. 이렇게 직접 가는 방법과 MS를 거쳐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열이 어떤 것이 있느냐. 1번을 봅시다. 1번 보면 자, 이렇게 생겼죠. 1번 보면 1, 8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1을 꺼내다가 여기다가 1이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8은 자, 그림을 확대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자, 그림을 크게 키워봤어요. 먼저 1번 보기를 봅시다. 1, 8, 5, 6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1 빼서 바로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1 나오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8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8이 나오게 하려면 2에서부터 7까지를 어딘가로 옮겨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8이 나와서 이쪽으로 8이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로. 그러면 2에서부터 7까지는 전부 이 스택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 2, 3, 4, 5, 6, 7 이렇게 2에서부터 7까지가 쭉 나가고 그 다음에 8이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8 다음에는 5가 와야 되죠. 5는 여기에서 꺼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5를 꺼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7이 먼저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 자리에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은 2번 보기를 해봅시다. 2번은 3, 4, 6, 7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봅시다. 그러면 자, 3이 먼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1, 2를 MS로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1, 2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3을 바로 이쪽으로 옮겨요. 4도 바로 옮겨요. 3, 4. 그래서 3, 4를 넣었어요. 다음에 6, 7, 8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5는 역시나 딴 곳으로 가서 대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6, 7, 8을 바로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어요. 3, 4, 6, 7, 8까지 맞췄고요. 다음 5, 9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럼 5는 여기에 탑에 있으니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5, 그 다음에 9는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5, 9 다음에는 뭡니까? 2, 1, 1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차례대로 팝해서 2, 1 이렇게 넣을 수 있죠. 2, 1. 그 다음에 여기 대기하고 있던 10을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럼 2번은 만들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지금 제가 옮긴 이 순서대로 말로 적어주신 분들이 맞게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3, 4번도 한번 해봅시다.
3번은 3, 4, 8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3, 4를 저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1, 2를 MS 쪽으로 대기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3, 4를 옮깁니다. 3, 4 이렇게요. 다음에는 8이 들어와야 되니까 5, 6, 7을 MS로 보내야 되겠죠. 5, 6, 7. 그 다음에 8을 LQ로 바로 보냅니다. 8 다음에는 5, 6, 7이에요. 그럼 5를 꺼내야 되는데 지금 5를 꺼낼 수 없죠. 7이 먼저 나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5를 꺼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페일이 납니다. 그래서 3번도 불가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4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봅시다. 4번은 9부터 시작해요. 그럼 하나하나 옮겨 쓰지 말고 이번에는 봅시다. 1부터 8까지가 이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부터 쭉 쌓여서 맨 꼭대기에는 8 이렇게 탑에 8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9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럼 첫 자리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4가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탑에는 8이 있고 이쪽에서는 다음 나올 숫자가 10이죠. 그럼 여기서 원하는 9 다음에 4라는 것은 올 수가 없겠죠. 여기에 4라는 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서 바로 페일이 나서 4번 보기도 스택 수로서 나올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쉽게 푼 사람들은 한 번 만에 쉽게들 푸셨는데 어렵게 푸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06번 같은 거는 약간 그 문장을 서술형으로 풀어놓은 것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서 풀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프로그래밍에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까지,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까지 전부 강의에서 말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딱 프로그래밍만 연습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료 구조, 또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실제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현실 세계의 문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금 방금 전에 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현실 세계의 문제는 아니죠. 현실 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보겠다고 구상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구상을 해놨을 때 이것이 뽑아낼 수 있는 수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두 번째 정도의 단계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이 다음 단계, 세 번째 정도의 단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포맷을 맞춰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세요. 하는 거 말고 이런 식으로 말로 이러이러한데 이게 가능한가 생각해봐라. 이런 식의 문제를 피곤해하지 마시고 많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ADT까지 알아보고 끝났던 데크의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데크를 일단 우리가 구현하는 방식은 양방향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데크를 구현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는 노드죠. 노드라고 부르죠, 우리가. 노드에 대한 구조체가 하나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이중 연결 리스트 자체를 표현하는 구조체가 필요하겠죠. 그 구조체에는 어떤 것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이중 연결 리스트 아니고요. 데크, 노드를 위한 구조체와 데크를 위한 구조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노드를 위한 구조체는 어떻게 꾸밀지 아실 거예요. 데이터부에 들어갈 것들 쭉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링크 두 개, 자기 참조 구조체로서 자신과 같은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인 링크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구조체 형태가 될 거예요. 다음은 데크를 표현하는 구조체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이 포인터하고 이 포인터,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구조체로 만들고 그거 자체를 데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봅시다. 추상 자료형을 이제 디파인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만들고 엠프티인지 체크하고 풀인지 체크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풀은 지금 요것은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것이니까 에멀록에서 실패했을 때가 풀이고 그러한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풀인지 체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방향, 즉 프론트에서도 리어에서도 각각 삽입과 삭제가 다 가능하니까 프론트의 삽입, 삭제, 리어의 삽입, 삭제 이렇게 네 개의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크도 얘는 양방향에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론트를 피크하는 함수와 리어를 피크하는 함수 이렇게 두 개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6개의 연산 함수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잠깐 앞으로 가보면 자 여기서 단순 연결 리스트가 아니라 이중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메모리를 지금 더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메모리를 희생해서 뭐를 얻어야 돼요? CPU를 아끼는데 써야 되겠죠. 즉 연산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연산이 매우 효율적으로 되어야 돼요. 이 링크를 두 개나 각 노드마다 두 개나 쓴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구현해 놓고 보면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때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매우 효율적으로 구현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구현을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지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두 개의 링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산의 복잡성은 좀 올라가겠죠. 링크 두 개를 계속 간수를 해야 되니까 연산의 복잡성은 올라가지만 연산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 구조체 두 개가 나왔어요. 노드를 표현하는 구조체, 좀 전에 그림에서, 그리고 데크 자체를 표현하는 구조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노드의 구조체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데이터부를 표현하는 또 다른 구조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캐릭터 타입 하나만 데이터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부를 이루는 구조체와 자기 참조 구조체로 만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 두 개, 왼쪽 오른쪽. 이 포인터는 특성상 좀 전에 본 그 그림에서 보면 양쪽으로 팔을 뻗고 있는 모양을 프로그래머가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링크의 이름은 뭐 원, 투 이렇게 짓지는 않겠죠. 적어도 왼쪽 오른쪽이라는 의미를 가지도록 링크를 L링크, R링크 또는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지어야 합니다. 의미를 함축하게끔. 그래서 L링크와 R링크라는 이름을 줬어요. 다음 데크는 중간에 있는 중간에 노드를 삽입하거나 삭제 이런 연산은 안 되는 거죠. 큐나 스택보다는 자유로운 연산을 하지만 중간에다가 삽입 삭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론트하고 리어만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개의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게 했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포인트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포인트 두 개를 가져서 메모리를 더 사용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에서 아끼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것을 링크를 하나만 둘까 두 개를 둘까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각 노드마다 4바이트씩 더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다루는 데이터가 양이 작다. 이런 식으로 1바이트다. 그러면 링크가 사용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크죠. 그러면 더 많이 고민해야 되겠죠. 내가 이거를 두 개를 써서 연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 타입이 한 300바이트 나가는 타입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링크가 차지하는 4바이트 쓸까 8바이트 쓸까는 더 작은 문제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럴 때는 더 조금만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데크 하나에 대해서 한 번만 나타나는, 한 번만 메모리에 잡히는 구조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개를 양쪽 끝단을 저장하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그냥 고민 없이 두 개의 포인터를 유지하는 게 똑똑한 것이죠. 여기서 4바이트 더 쓰는 게 그렇게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민 없이 두 개의 포인터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데크의 연산 과정은 지난주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쭉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연산의 결과가 나오면 되겠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구조체를 가지고 좀 전에 얘기한 6개의 중요한 함수 플러스 두 개의 조금 덜 중요한 유틸리티 함수,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구현에 들어갈 텐데요. 좀 전에 했던 그 코드 부분 타이핑을 다 하고 여기에서부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잠깐씩 영상을 멈추고 각자 교재를 보지 않고 이 영상에서 소스 부분이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 구현을 하면서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래밍 연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스택하고 큐의 구현을 거치면서 거기에서도 각각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구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만 돼요. 그래서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면서 연습하냐 하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열어놨죠. 이 함수에 여기 지금 세미콜론이 안 찍혀 있죠. 그렇다라는 건 밑에 몸체가, 중괄호가 열리고 몸체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헤더 부분만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함수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럼 함수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있으면 이거로부터 유추해서, 그리고 앞에 있는 두 개의 구조체가 있잖아요. 그거를 유추를 해서 내가 이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생각했다면 구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봅시다. 먼저 요거부터 해봐요. 데크를 만들어서 반환해 달라는 거겠죠? 데크를 만들어서 반환하는데 반환 타입을 보세요. DQ 타입의 포인터를 반환하라 그러죠. 그럼 이 안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자, 잠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네, 여기 봅시다. DQ 타입에는 지금 요거 두 개가 같이 묶여서 DQ 타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DQ 타입을 만드는데 그 DQ 타입을 뒤로 가봅시다. 이 타입을 선언해서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이 타입 포인터만 가지고 그거를 할당받아서 쓸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여기에서 선언해서 쓰는 방법은 DQ 타입, DQ 이렇게 선언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DQ라는 이름에 요것이 있고 이 안에 포인터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데크가 준비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할당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DQ 타입 포인터인 PDQ 이런 것을 선언을 해서 여기다 에멀록 받아서 쓰는 것이죠.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요? PDQ라는 포인터가 있고 이것이 이렇게 포인터 두 개를 가진 DQ 타입을 DQ 타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드들이 이렇게 있다. 노드들이 여러 개 엮어져 있겠죠. 서로 가리키면서. 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선언된 구조체 안에 있는 두 개의 포인터가 여기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할당받아서 구현할 때는 할당받은 이 블럭 안에 있는 두 개의 포인터가 어, 맨 앞, 맨 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노드 구조체, 데크를 표현하는 구조체 이렇게 두 개만 잡았을 때는 이 방식일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지금 여기로 와서 여기에 creat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다라는 건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2번 방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타입, DQ 타입 포인터라는 똑같은 포인터 타입으로 하나 변수를 선언해야 되죠. 변수 선언하고 그 변수에다가 에멀록 받아서 이 타입의 바이트 수만큼을 에멀록 받아서 넣고 그 다음에 에멀록 받은 그 블럭을 초기화해서 비어있는 데크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예, 거기까지 진행해 봅시다. 자, DQ, 이 반환 타입하고 똑같은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거기다가 에멀록 받는 거 하실 줄 알죠? 에멀록 받는 문장을 여기다 써주세요. 뭐라고 쓰면 돼요? 사이즈 오브 사용해서 사이즈 오브 뒤에는 이거를 쓰면 되겠죠. DQ 타입이라는 타입 이름을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에멀록 받고 에멀록에서 반환받은 타입은 보이드 타입이니까 명시적인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명시적인 형변환은 어떻게 해요? 요거 타입으로 형변환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내가 할당받은 영역 안에다가 빈 데크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데크가 비었다라는 건 노드가 하나도 없다. 그럼 가리킬 노드가 없으니까 두 포인터 다 널 값을 가지면 그것이 비어있다는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에멀록 받아서 각자 다 이거 안 보시고도 풀 수 있었죠? 예, 그렇게 해서 이 가려진 부분이 있는 동안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열어보시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에멀록 하는 문장 각자 잘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해봅시다. 이 부분만 제가 언급을 할 테니까 그것만 보고 영상을 멈추시고 이 아랫부분을 채운 다음에 영상을 플레이해 주세요. is empty냐? 그러면은 이것은 특성상 여기 있는 이 DQ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죠. 내용을 수정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냥 내용을 검사만 해서 여기 인테저 타입이니까 true, false를 반환할 거예요. true면 1, false면 0 이렇게 반환하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금방 데크가 비었다는 게 뭔지를 확인했잖아요. 데크가 비었는지 뭘로 확인합니까? 프론트하고 리어가 0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의 포인터만 널인 경우는 없죠. 둘 다 널이거나 아니면 노드 하나가 들어오면 둘 다 그 노드를 가리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가 널인지 검사하거나 리어가 널인지 검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잡아서 그게 널이면 리턴 1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else면 리턴 0 해야 되고요. empty일 때 리턴 1이니까.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열게요. 예, 그래서 좀 전에 말한 지금 조건 아직 가려놨네요. 조건도 열어봅시다. 프론트를 검사하고 있어요. 프론트가 널이면 리턴 1 아니면 리턴 0 했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is empty라는 이 함수 안에서는 DQ가 가리키는 곳에는 프론트하고 리어가 있죠. DQ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을 수정하여서는 안 되죠. 이 함수 이름을 보면은 그렇다고 했어요.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딘가 콘스트를 넣어주는 것이 더 완벽한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다 콘스트를 넣으면 될까요?
콘스트를 넣을 수 있는 지점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앞에 두 곳에다가 넣는 거는 똑같이 뭐를 콘스트로 만든다? 포인터를 콘스트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포인터가 다른 곳을 가리키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고, 맨 뒤에 여기다가 콘스트를 넣는 것은 그 포인터가 역참조하는 그 값을 수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콘스트를 넣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특히 함수 인자로 넘어오는 포인터는 콘스트를 최대한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